여러분, 조선의 운명을 뒤흔들었던 갑신정변을 우리는 흔히 삼일천하라는 이름으로 기억하고 있죠. 짧고도 비극적인 실패로 막을 내린 이 사건, 과연 그 이야기가 전부일까요? 어쩌면 우리가 학교에서 배웠던 역사는 절반의 진실만을 담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우리는 그 숨겨진 진실의 문을 열어보려 합니다. 대체 조선의 왕 고종은 진심으로 이 나라의 개혁을 염원했던 걸까요? 아니면 그저 위태롭게 흔들리는 자신의 왕자를 지키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개혁이라는 가면을 쓰고 있었던 걸까요? 삼일천하라는 짧은 막 뒤편에는 조선의 왕과 젊은 개혁가들 사이에 얽히고 설킨 뜨거운 열망과 끝내 차갑게 얼어붙은 배신이라는 그림자가 숨겨져 있었으니 말이죠. 단순한 역사적 사실의 나열을 넘어 조선의 운명을 바꿀 수도 있었던 그날의 격정적인 선택과 그 이면에 감춰진 고종의 깊은 번민, 그리고 새로운 시대를 향한 개혁파의 순수한 열정, 마침내 그들을 덮친 배신의 그림자를 함께 따라가다 보면 역사의 비극이 훨씬 더 선명하고 입체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것입니다. 19세기 말, 조선의 상황은 그야말로 풍전등화와 같았습니다. 서구 열강은 끊임없이 문호를 개방하라며 압력을 가했고, 오랜 세월 조선의 맹주였던 청나라는 더욱 노골적인 내정 간섭으로 숨통을 조여왔죠. 나라의 운명이 위태로운 상황 속에서 젊은 왕 고종은 깊은 불안감과 함께 알 수 없는 열망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어둠이 짙게 깔린 궁궐 안, 왕좌에 앉은 고종은 창밖으로 멀리 서구 열강의 거대한 기선들이 오가는 바다를 내다보았을 겁니다. 거대한 파도처럼 밀려드는 새로운 문명 앞에서 과연 그는 어떤 생각을 하며 밤을 지새웠을까요? 어린 시절부터 외세의 간섭과 변화의 필요성을 막연하게나마 느껴왔던 고종에게 이 전대미문의 위기 상황은 나라를 바꾸고자 하는 개혁에 대한 갈증을 더욱 깊게 만드는 계기가 되었을 것입니다. 바로 그때 역사의 무대에 젊고 뜨거운 심장을 가진 인물들이 등장합니다. 바로 김옥균, 박영효, 홍영식 같은 급진 개화파 젊은이들이었죠. 그들은 낡은 사상과 굳게 닫힌 문에 갇혀있던 조선을 깨우치고 서양의 선진 문물과 제도를 과감히 받아들여 부강한 근대 국가를 만들고자 하는 불타는 열망을 품고 있었습니다. 고종은 이런 젊고 패기 넘치는 개화파들에게 점차 마음을 열기 시작합니다. 위태로운 왕좌를 지켜야 하는 자신의 처지와 새로운 시대를 꿈꾸는 젊은이들의 열정이 묘하게 맞닿아 있었던 걸까요? 그림자 드리운 밀실에서 고종과 김옥균은 은밀히 만나 깊은 대화를 나누곤 했습니다. 왕은 젊은 개화파의 패기와 개혁 사상에 진심으로 귀 기울였고, 개화파는 왕의 막연한 개혁 의지에 조국 근대화의 희망을 걸었죠. 이 시기는 조선의 미래에 대한 막연하지만 뜨거운 기대감이 피어오르던 때였습니다. 고종은 이들을 통해 새로운 조선을 꿈꿨을지도 모릅니다. 개화파 역시 왕의 전폭적인 지지 아래 조국을 근대화시킬 수 있다고 굳게 믿었을 테고요. 서로에게 기대를 품었던 이들의 만남은 비록 짧은 기간이었지만 조선의 운명을 바꿀 수도 있었던 뜨거운 교감의 시작이었던 셈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 희망의 빛은 그리 오래가지 못합니다. 과연 무엇이 이들의 순수한 열정을 꺾고 결국 비극적인 결말을 향해 치닫게 만들었을까요? 뜨겁게 피어오르던 개혁의 불씨는 안타깝게도 현실이라는 차가운 벽에 부딪히며 서서히 꺼져가는 운명에 놓였습니다. 조선의 미래를 향한 고종과 젊은 개화파의 막연한 기대는 곧 궁궐 안팎의 복잡한 이해관계와 거대한 외세의 간섭이라는 암초에 부딪히기 시작했죠. 특히 개혁의 발목을 사정없이 붙잡았던 것은 바로 수구파의 강력한 반발이었습니다. 명성황후를 중심으로 뭉친 수구파 대신들은 급진적인 개혁이 자신들의 기득권을 송두리째 흔들고 청나라와의 오랜 관계를 해칠 것이라며 격렬하게 저항했습니다. 그들은 새로운 변화보다는 익숙한 질서와 안정적인 현상 유지를 고수하려 했고, 개화파의 대담한 주장은
그저 위험천만한 망상으로 치부해버렸습니다. 정례적인 궁중회의는 늘 개화와 수구를 둘러싼 격렬한 논쟁과 고성이 오가는 전장과 다름없었죠. 이런 상황 속에서 개혁을 추진하려던 고종의 의지는 거센 파도에 흔들리는 작은 배처럼 점차 힘을 잃고 흔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이 끝나지 않는 파벌 싸움의 한가운데서 깊은 번민과 고뇌에 빠져들었던 것이죠. 과연 고종의 개혁을 향한 마음은 진심이었을까요? 아니면 그저 위태로운 왕권을 유지하고 싶었던 나약한 군주의 가면이었을까요? 그는 깊은 밤 홀로 서재에 앉아 개화파가 건넨 서양 서적과 수구파가 올린 보수적인 상소를 번갈아 읽으며 번민으로 밤을 지새웠을 겁니다. 새로운 시대의 물결이 밀려오고 있음을 어렴풋이 느꼈지만 동시에 수구파의 뿌리 깊은 저항과 청나라의 강력한 간섭은 그에게 감당하기 어려운 커다란 압박으로 다가왔습니다. 조선은 이미 청나라의 속국처럼 여겨지던 상황이었고 모든 중요한 외교적, 정치적 결정에는 청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고종의 막연한 개혁 의지는 이처럼 거대한 현실의 벽 앞에서 점점 작아지고 무력해질 수밖에 없었죠. 왕의 흔들리는 모습은 젊은 개화파에게는 이루 말할 수 없는 깊은 좌절감을 안겨주었습니다. 그들은 고종의 전폭적인 지지를 믿고 조국 근대화의 꿈을 꾸었지만 현실은 그들의 순수한 열정을 냉혹하게 짓밟았던 겁니다. 시간은 그 누구도 기다려주지 않았고 개화파의 조급함은 마치 활화산처럼 점점 더 뜨겁게 끓어올랐습니다. 이대로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는 절박감에 사로잡힌 그들은 결국 모든 것을 위험한 선택을 모색하기 시작합니다. 이때 그들의 눈에 들어온 것이 바로 일본이었습니다. 일본은 조선의 근대화를 돕겠다는 그런 명분 아래 군사적 지원을 약속하며 개화파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어둠이 짙게 깔린 골목길, 일본 공사관 관리와 김옥균이 은밀히 만나 밀담을 나누는 모습은 당시 조선의 불안하고 위태로운 운명을 여실히 보여주는 한 장면이었을 겁니다. 일본의 달콤한 유혹은 모든 희망이 사라진 듯했던 개화파에게는 한 줄기 빛이자 절박한 마지막 동화줄처럼 다가왔을 테죠. 하지만 이 위험한 선택은 고종과 개화파 사이의 미묘한 신뢰의 균열을 더욱 깊고 회복하기 어려운 지경으로 몰고 갔습니다. 과연 고종은 개화파를 진심으로 믿고 개혁의 진정한 동반자로 여겼을까요? 아니면 그저 자신의 왕권을 강화하고 청나라의 간섭에서 벗어나기 위한 일시적인 도구로 이용하려 했던 것일까요? 반대로 개화파는 고종의 복잡한 심경과 정치적 한계를 제대로 헤아리지 못하고 자신들의 이상만을 좁아 너무나 성급하고 과격한 길을 택한 것은 아니었을까요? 서로에게 뜨거운 기대를 품었던 그들의 관계는 점차 어긋나기 시작했고 믿음의 기반은 서서히 허물어져 갔던 겁니다. 비록 고종은 일본의 군사적 지원 약속을 탐탁지 않게 여겼지만 청나라의 굴레에서 벗어나고 싶다는 강렬한 유혹 또한 떨쳐버릴 수 없었을 겁니다. 이처럼 복잡하게 얽힌 이해관계와 불신 속에서 개화파 핵심 인물들은 밤늦게 은밀히 모여 피할 수 없는 거사를 모의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더 이상 기다릴 여유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경랑의 시대 속에서 조선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 것은 오직 자신들의 용기 있는 행동과 결단뿐이라고 굳게 믿었죠. 비장한 결의를 다지며 그들은 낡은 세계를 뒤엎고 자주적이고 근대적인 새로운 조선을 건설하겠다는 뜨거운 열망을 불태웠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끓어오르는 열정 이면에는 자신들이 믿었던 왕과의 깊어지는 간극, 그리고 외세의 칼날 위에서 춤추는 위태로운 도박이 숨겨져 있었으니 이 모든 것이 결국 비극적인 결말을 향한 질주였음을 그들은 미처 알지 못했을 겁니다.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운명의 시간이 그들을 향해 빠르게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스스로 운명의 주인이 되고자 했던 그날 밤, 마침내 모든 것이 시작되었습니다. 1884년 12월 4일, 조선 최초의 근대식 우표 업무를 알리는 우정총국 개국 축하연이 성대하게 열리고 있었죠. 궁궐의 대신들은 물론 청국과 일본의 외교관들까지
한자리에 모여 미래를 이야기하던 그 순간 개화파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화려한 연회장 바깥에서 갑자기 불길이 치솟고 아수라장이 된 현장에 비명소리가 울려 퍼지자 사람들은 혼비백산하며 도망치기에 바빴습니다. 바로 이 혼란을 틈타 김옥균, 박영효, 홍영식 등 개화파 핵심 인물들이 칼을 빼들고 정변의 시작을 알렸던 겁니다. 그들은 거침없이 궁궐로 향해 고종 황제와 명성 황후를 호위한다는 명분 아래 경운궁으로 강제 이송했습니다. 어둠 속에서 급박하게 움직이는 그들의 모습은 새로운 시대를 열겠다는 뜨거운 열망과 함께 왕을 사실상 감금하는 위험한 도박을 감행하는 듯 보였죠. 고종의 얼굴에는 불안과 당혹감이 역력했지만 개화파는 자신들이 꿈꿔던 자주독립 국가의 청사진을 실현하기 위해 물러설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낡은 구습을 타파하고 새로운 조선을 건설하겠다는 신념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3일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개화파는 새로운 정부를 수립하고 급진적인 개혁 법안들을 연이어 발표하며 자신들의 이상을 현실로 만들려 애썼습니다. 문벌 제도를 폐지하고 능력 위주의 인재를 등용하며 재정은 호조로 일원화하고 탐관오리를 척결하겠다는 파격적인 내용들이었죠. 마치 오랜 가뭄 끝에 단비가 내린 듯 그들의 눈에는 잠시나마 승리의 환희가 스쳐가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꿈은 너무나 짧고 위태로운 것이었습니다. 개화파가 의지했던 일본의 군사적 지원은 예상과는 달리 허망하게 무너져 내렸습니다. 일본은 애초에 조선의 자주적인 개혁보다는 청나라와의 대립 구도 속에서 자신들의 이익을 챙기려는 속셈이었을 뿐이었죠. 결정적인 순간 그들은 약속을 저버리고 발을 빼기 시작했습니다. 동시에 정변 소식을 들은 청나라 군대가 걸레로 진입하며 상황은 급변했습니다. 청나라의 위안스카이가 이끄는 군대는 압도적인 병력으로 일본군과 개화파를 향해 맹렬한 공격을 퍼부었습니다. 치열한 전투가 경운궁 일대를 피로 물들였고 개화파의 짧은 희망은 산산조각 나기 시작했습니다. 고종의 심경 역시 복잡하게 요동쳤을 겁니다. 한때 개혁의 동반자라 믿었던 개화파의 급진적인 행동과 자신을 사실상 감금한 그들의 방식에 큰 실망감을 느꼈을 테죠. 게다가 일본의 무책임한 태도까지 더해지면서 그는 자신이 의지했던 모든 것에서 배신감을 맛보았을 겁니다. 결국 3일 만에 정변은 처참한 실패로 막을 내렸습니다. 개화파의 지도자들은 이제 더 이상 머물 곳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죠. 빗속을 뚫고 일본으로 망명길에 오르는 김옥균 일행의 뒷모습은 꿈을 이루지 못한 채 쓸쓸히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는 비극적인 장면으로 남게 됩니다. 그들의 발걸음은 절박했고 그들의 눈빛에는 이루지 못한 개혁의 열망과 함께 깊은 절망감이 서려 있었을 겁니다. 3일 천하로 불리는 갑신정변은 그렇게 막을 내렸습니다. 자주적 근대화를 꿈꾸던 젊은이들의 뜨거운 열정은 차가운 현실의 벽 앞에서 산산이 부서지고 말았죠. 이 짧고도 강렬했던 사건은 조선의 미래에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남겼을 뿐만 아니라 국제 정세의 냉혹함과 외세에 의존한 개혁의 한계를 여실히 보여주는 비극적인 사례가 되고 말았습니다. 고종의 미완성된 개혁 의지와 개화파의 조급함이 빚어낸 이 운명의 드라마는 조선을 둘러싼 열강들의 각축전을 더욱 심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말았습니다. 과연 이 실패가 조선에 어떤 그림자를 드리우게 될까요? 3일 천하의 짧은 꿈은 그 역사의 깊은 상흔으로 남겨졌습니다. 3일 천하의 짧은 꿈은 그렇게 역사의 깊은 상흔으로 남겨졌습니다. 하지만 이 상흔은 단지 며칠간의 소란으로 끝나지 않았죠. 오히려 조선의 운명에 더욱 깊고 아물기 힘든 그림자를 드리우게 됩니다. 갑신정변의 실패는 청나라의 내정 간섭을 더욱 노골적이고 강압적으로 만들었습니다. 마치 잃어버린 권위를 되찾으려는 듯 조선의 모든 정책과 인사에도 깊숙이 개입하며 자신들의 영향력을 확고히 하려 했죠. 청나라 병사들이 궁궐을 드나들며 위세를 과시하는 모습은 무력해진 조선의 현실을 상징하는 듯 했습니다.
한편 일본은 겉으로는 정변 실패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는 듯 보였지만 속으로는 조선을 향한 침략의 야욕을 더욱 키우고 있었습니다. 겉과 속이 다른 그들의 이중적인 태도는 훗날 더 큰 비극의 씨앗이 되고 말았죠. 조선 지도 위에는 이제 청일 양국의 어두운 그림자가 더욱 짙게 드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개혁을 꿈꾸던 젊은 개화파 인물들의 운명은 어땠을까요? 김옥균, 박영효, 서광범 등 주요 인물들은 망명길에 올랐지만 그들의 삶은 결코 평탄하지 않았습니다. 망명지에서도 암살의 위협에 시달리거나 고국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쓸쓸히 생을 마감해야 해. 그렇다면 이 모든 비극의 한가운데 서 있던 고종은 어땠을까요? 그 역시 깊은 번민과 무력감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한때 개혁의 희망을 걸었던 젊은이들은 배신자로 낙인 찍혔고 그들을 믿었던 자신마저 국제적인 망신과 국내 정치의 혼란 속에서 힘을 잃어가는 것을 보아야 했으니까요. 폐허가 된 궁궐을 바라보는 그의 쓸쓸한 눈빛에는 이루지 못한 개혁의 꿈과 스스로의 나약함에 대한 후회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을 겁니다. 자신이 꿈꿨던 자주적인 근대화는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었고 이제 조선은 더욱 거대한 외세의 그림자 아래 놓이게 된 것이죠. 갑신정변은 단순히 3일 만에 막을 내린 실패한 쿠데타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조선 역사에 지울 수 없는 깊은 상처를 남겼을 뿐만 아니라 자주적인 근대화를 향한 마지막 희망마저 꺾어버린 비극적인 전환점이 되고 말았죠. 이 사건을 통해 조선은 스스로의 힘으로 개혁을 이룰 수 없다는 절망적인 현실을 마주하게 됩니다. 동시에 청일 양국이 조선을 놓고 벌이는 각축전을 더욱 심화시키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고요. 그렇다면 고종과 개화파 사이를 오갔던 그 미묘한 신뢰와 배신의 드라마는 과연 무엇을 남겼을까요? 어쩌면 고종은 불안한 왕권을 지키기 위해 개화파를 이용하려 했을지도 모릅니다. 반대로 개화파는 고종의 진심을 너무 섣부르게 믿었거나 그의 복잡한 심경을 제대로 헤아리지 못했을 수도 있겠죠. 그들의 뜨거운 열정만큼이나 서로에 대한 오해와 불신이 쌓여 결국 비극을 초래한 것은 아닐까요? 진정한 개혁이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외세의 힘을 빌려서라도 빠르게 변화를 이루려 했던 개화파의 선택은 옳았을까요? 아니면 스스로의 힘으로 천천히 나아가는 것이 더 현명했을까요? 이 질문들은 갑신정변이 남긴 가장 큰 숙제이자 오늘날 우리에게도 여전히 유효한 물음표로 남아 있습니다. 갑신정변은 단순히 140년 전 조선의 비극적인 사건이 아닙니다. 변화를 향한 열망과 급진적인 개혁이 가져올 수 있는 명암, 그리고 지도자의 선택과 외세 의존이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지를 생생하게 보여주는 역사적 교훈이죠. 고종과 젊은 개혁가들의 엇갈린 운명은 인간의 욕망과 좌절, 그리고 그 속에서 피어나는 희망과 혈망의 서사가 역사를 통해 끊임없이 반복됨을 우리에게 상기시켜줍니다. 이 짧고도 강렬했던 3.1천하는 조선의 개혁 의지를 꺾었을 뿐만 아니라 열강들의 더욱 노골적인 각축전을 불러오는 서막이 되고 말았습니다. 과연 조선은 이 거대한 파도 속에서 자신의 운명을 개척할 수 있었을까요? 다음 이야기에서는 갑신정변 이후 조선을 둘러싼 또 다른 비극이 어떻게 싹트게 되었는지 그 숨겨진 진실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